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웨딩 헤어랑 메이크업 그리고 드레스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정말 험난한 과정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호텔 측이랑 이야기를 다 나눴는데 호텔 측에서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드레스를 다 준비해준다고 했어요. 물론 제가 엑스트라 비용을 내면. 그래서 레퍼런스를 다 받아봤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첫 번째로 헤어 메이크업. 많이는 아니지만 몇 번 받아봤는데 제가 여름 쿨톤이어서 그런지 색조를 조금이라도 안 어울리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과해지면 진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의 특징이 이제 본연의 얼굴의 광 같은 걸 잘 살려주고 본연의 얼굴의 장점을 잘 살려줘야 되는데 화장에 치중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다 가려지고 결국 단점만 돋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웨딩 촬영할 때도 선생님한테 엄청 상담을 거쳐서 옛날에 망한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했거든요. 그래서 호텔 쪽이 준비해준 레퍼런스를 보고 와 이렇게 되면 나는 100% 당일에 심통이 날 거다. 분명 큰일이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과감하게 헤어 메이크업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헤어는 할까 약간 생각도 했었는데 또 저 이마가 넓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내려주고 여기에 살짝 띄워줘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망하느니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내 손으로 내가 잘 어울리는 머리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인 거는 저 촬영 때 메이크업 해주셨던 선생님이 원데이 클래스로 오면 화장 알려주겠다 한번 하러 와라 했는데 제 시간 잡기가 아직 애매해서 말씀을 못 드린 상태예요. 드레스도 그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업체 사진을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입어보지도 않고 결정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히 그때는 한 개도 입어본 적이 없을 때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웨딩 촬영 한 번 진행하면서 웨딩 드레스 피팅을 가보니까 어떤 스타일이 저한테 잘 어울리는지 딱 입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입어볼 때랑 사진으로 볼 때랑 동영상으로 볼 때랑 제일 예쁜 게 다 달라요. 실제로 봤을 때는 약간 재질이 좋은 게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예뻐 보이고 사진이랑 영상으로 볼 때는 질이 좀 떨어져도 핏이 예쁜 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신기하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번 촬영용으로 고른 드레스를 나중에 집에 와서 영상을 보고 취소하고 다른 드레스로 바꾼 적이 있어요. 이런 점을 고려해봤을 때 제가 태국에 가서 갑자기 고르기에는 너무 급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약간 사람이 미리 준비가 안 되고 불안해지면 내가 마음으로 좀 포기해도 그냥 지금 쉬운 거 해야겠다. 이거 할게.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약간 이렇게 하고 후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준비가 잘 되어야 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괜히 가서 우당탕탕 아무거나 고르느니 내가 한국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다 짊어지고 가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서 구매 드레스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웨딩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본식 때 대여로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매가 가능한 업체 위주로 인터넷으로 좀 찾아서 그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다는 베일즈라는 샵을 한번 가봤어요. 베일즈는 사람들이 대여해서 촬영할 때 많이 이용하는 곳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하는 거니까 너무 거추장스러운 것보다는 좀 더 심플한 걸 하고 싶었어요. 가서 드레스를 이제 이것저것 입어봤는데 그 중에서도 한두 개만 저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드레스를 입었는데 이게 좀 예전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혹시나 해서 입어본 건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가 진짜 판판하게 예쁘고 여러분 두 번째 드레스입니다. 요거는 어깨를 이렇게 감싸는 형태고 이 드레스가 완전 찰랑찰랑 거리는 A라인 드레스예요. 그리고 일부러 기장을 약간 짧은 걸 해서 제가 야외 결혼식이니까 야외에서도 잘 입을 수 있게 한번 골라봤어요.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쁜데 뭔가 제가 좀 더 짧고 똥똥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야외에서 결혼식 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드레스인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다음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깨끗하고 예쁘고 제 얼굴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가 과연 야외 웨딩에서 이걸 입고 하는 게 옳은 선택인지 조금 헷갈려서 고민이 되네요. 그리고 매니저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것도 몇 개 입어봤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보고 그냥 무시했던 거여서 정말로 저랑 안 어울렸어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드레스인데
이게 재질이랑 쉐입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저랑은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가 되게 귀엽고 예쁜데 저의 오랑한 팔뚝과 등 근육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Why? Muscle girl. 여러분 홀터넥 드레스도 입었는데 엘레강스한 느낌이 있긴 한데 저랑은 잘 안 어울리는 걸로. 일단 저는 목이 짧아서 이렇게 목이 올라오면 안 되고 여기가 좀 부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이거는 상체가 좀 마르신 분들이 입으면 엄청 예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얼굴만 봤을 때는 예쁜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드네요. 아, 이렇게 얼굴을 좀 찍을 거 얼굴을 안 찍었네. 제가 저랑 뭐가 어울릴지 이제 판단이 쓰는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제가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 두 드레스가 가장 저렴한 드레스였어요. 가격이나 퀄리티 그런 것보다 나랑 이게 잘 어울리는지 그 결혼 현장에 잘 어울릴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드레스 아니면 이 드레스가 가장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저렇게 발목이 들어온 드레스를 입기에는 뭔가 조금 아쉽긴 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캐주얼해서 그냥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드레스는 예쁘긴 한데 뭔가 그 식장의 분위기와 안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일단 두 번째 샵을 갔습니다. 이 샵은 조금 더 가격이 있고 좀 더 퀄리티가 있는 그런 디자인 샵이었는데 블로그나 유튜브 후기를 보고 예쁜 드레스를 많이 보고 골라왔거든요. 정말 입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랑 하나도 안 어울리는 거예요. 제가 약간 어깨가 있고 저는 좀 몸을 타고 하늘하늘하게 떨어지는 실루엣 아니면 아예 딱 붙는 실루엣이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여기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살짝 두꺼운 재질의 미카도 실크라고 하나? 그런 느낌의 재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었을 때는 모든 게 그냥 제 체형에 맞지 않게 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드레스는 마른 게 컴플렉스인 분들, 조금 체형을 보완해주고 싶은 분들이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 샵을 다 돌았는데도 확신이 서지 않는 상태였죠. 근데 제가 항상 하고 싶었던 웨딩 스타일이 저는 있거든요. 부인에게 끝나시로 된 슬립 원피스 같은 드레스를 입고 장갑을 끼고 베일을 쓰고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찾아보면서. 근데 이제 한국에는 그런 걸 찾아도 그냥 정말 캐주얼 드레스밖에 없고 웨딩용은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거를 막 찾아보다가 여러 가지를 찾긴 했는데 하나씩 다 조건이 부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막 뒷모습이 뭐 거의 엉덩이까지 다 파져 있다던가 아니면 가슴 쪽 라인이 예쁘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좀 펑퍼짐하게 떨어진다던가 또 앞모습이 마음에 들면 뒤가 너무 후줄근하거나 아니면 너무 자무 같거나 정말 뒤지고 고른 끝에 앞 모양도 마음에 들고 뒷 모양도 마음에 들고 길이도 적당한 치마 핏도 적당한 그런 드레스를 찾았어요. 근데 가격이 조금 너무 저렴해서 이게 재질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일단 직구를 했어요. 가격이 한 15만 원 정도 거기다 관세를 조금 붙여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재질이 제가 원하는 그런 하늘하늘하고 뭔가 로맨틱한 재질이 아니고 그냥 재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그래도 이거는 웨딩용은 아닌 것 같다. 촬영용은 몰라도. 그래서 촬영 때 사용을 했고 당분간 중고마켓에 거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구매를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죠. 나 진짜 어떡하지 이제? 그러다가 계속 미루다가 이제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 갔던 베일즈를 다시 피팅 예약을 했어요. 피팅 예약도 굉장히 빡세가지고 한 2주 뒤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하고 한 4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그냥 가서 그날 구매를 하지 않으면 거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고민이 되는데 갑자기 든 생각이 이태원이나 이대 이쪽에 가면 졸업연주회 드레스, 공연용 드레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데를 한번 가볼까 싶어서 성악과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대 거리를 가보라고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졸업연주회 가게들에 들어가서 드레스를 몇 개 입어봤죠. 그러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아직 영업하세요? 하고 들어간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자기는 일주일만 해도 제작 드레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이게 된다고? 가격도 여쭤보니까 7, 80만 원 정도로 기본 드레스를 맞추실 수 있대요. 퀄리티가 있는 드레스를 사려면 어차피 7, 80 정도는 주고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몸에 맞게 만드는 것도 괜찮겠는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샘플로 있는 드레스를 한번 입어보고 좀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아서 거기서 디자인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날이 지나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 여기를 방문을 했죠. 이제 야외 웨딩이고 여름 예식이다 보니까
너무 풍성한 거는 답답해 보일 것 같은데 또 길이는 길게 하고 싶어서 다리를 아예 시원하게 터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살리고 싶은 특징이 이렇게 치마 트임 넣는 건데 트임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치마 살짝 넣는 거랑 그리고 제가 어깨가 좀 넓은 편인데 여기를 아예 전면으로 통으로 드러내버리면 여기가 더 넓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던지 이렇게 한번 나눠줘야 돼서 이렇게 볼레로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패드도 제가 입어본 건 이렇게 동그란 패드였는데 저는 그런 거 입으면 좀 어색해 보여서 진짜 V자로 요청을 드렸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제발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거기는 어디 작업실에 디자인을 보내지 않고 직접 사장님이 하는 곳이어서 되게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기대를 하고 있고 제발 잘 어울리기를. 정말 이런 빅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이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이게 해외고 약간 소통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아서 그렇지 솔직히 제 마음대로 다 주무를 수 있는 일이라면 이런 이벤트를 기획하는 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시간만 많다면.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